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현재 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사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배상사입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방학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학원 수업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 흉추 11번과 흉추 12번이 골절된 자전거 피해자분이신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포스팅을 했던 내용입니다. 척추 압박골절 자문을 거부하자 생긴 일이라는 내용인데요. 흉추 11번과 흉추 12번 자전거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는데 개인보험회사 몇 군데에다가 후유증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후유증의 보험금에 대한 자문 요청이 들어왔었고, 자문 요청을 거부하자 반송을 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결되면은 결론을 올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서류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흉추 11번 이제 판독지상으로 보면은 흉추 12번도 있는데요. 척추 압박골절이죠. 흉추 11번과 흉추 12번 척추골절이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가 받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을 때 기형각도죠.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골절된 추체를 기준으로 2개를 잡느냐 또는 3개를 잡느냐에 따라서 기형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약관에서는 2018년 4월 이후 약관에서는 요 3개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했지만 그 이전 약관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가지 방법, 요 2개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 2개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 하나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 3개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 다 해봐서 제일 유리한 거 방식 기준으로 하면 되죠. 물론 보험회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률 30%를 청구했었죠. 했더니 보험회사는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라고 하면서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문구가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주요 내용은 그거죠. 장애 정의가 이렇다, 솔직히 이런 것들은 약관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도 아니죠. 중요한 내용은 가운데 있는 또한 화살표를 좀 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한 근본 진행된 장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피보험자께 치료병원 담당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시행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렸으나 거부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본 청구하신 재해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치료병원 담당의 소견 확인되지 않고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진행에 대한 거부 의사 표명하심을 이유로 반송 처리됨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양해까지 부탁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고, 처리가 되면 결론에 대해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에 대해서 하나 생명이었는데 보험이 2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누락이 돼가지고 누락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만 우선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지금 CI 통합보험입니다. CI 보험은 치명적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재장애에 대한 담보가 있긴 있지만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 금액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담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애를 몇 프로 끊었죠? 보시면 30% 끊었죠. 그럼 저희 주장이 관철돼서 저희가 이겼다면 2천만원의 30%인 600만원을 지급받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600만원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나머지 또 보험은 5천만원 가입되어 있어서요 30%인 1500만원 지급도 받았습니다. 지급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또 그거까지 문자를 제가 받지 못해가지고 일단 하나 처리된 거 2천만원짜리 30% 처리된 거에 대해서만 먼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자, 보험회사에서 자문 거부하니까 우리는 못 주겠고,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은 다 하나같이 반송 나와 있죠. 다 반송 처리했는데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찌됐든 쉬운 말로 이겨 먹었어요. 어떻게 이겨 먹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저는 이분이 다른 보험회사가 또 있었죠. 타사. 그래서 하나생명에서 일단 보험금 처리에 대해서 반송 처리했으니까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타사에 대한 보험 처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얘는 일단 덮어놨죠. 왜 그러냐면 제가 치료병원을 가봤더니 치료병원 선생님 왈 이렇게 장애를 많이 청구하니 보험회사에서 사기꾼으로 인식해서 안 주는 거다 라고 그 피해자분, 그 청구권자분과 제가 있는 데서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각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기형 각도가.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거를 이렇게 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시더니 그분과 제가 보는 앞에서 엑스레이부터 잘못 찍었다, 엑스레이 다시 찍고 와라 했더니 엑스레이 찍고 와서는 11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도다. 그것도 영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치료병원에서 이렇게 대부분 협조가 안 됩니다. 왜? 보험회사랑 부딪히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자기는 그냥 수술만 하고 월급만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병원에서 협조가 안 되니 타사 보험 처리부터 우선 진행을 하면서 그 타사에서도 당연히 자문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문의를 명백히 밝혀라. 근데 당연히 안 밝혀요. 당연히 알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못 밝힐 경우에는 우리가 청구한 장애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라, 지적해봐라. 이게 골자죠. 너네가 그래 자문이 하는 거 좋다. 자문을 할 때 우리가 제출한 대학병원 장애진단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게 잘못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의사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낸 진단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없고 자기의 의견이 그럴 뿐이라면 그 의견 뿐인 것만 가지고 보험회사가 우리는 무조건 이거밖에 못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지적해봐라 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다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실랑이가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당연히 엑스레이도 보냈죠. 이렇게 측정한 거. 그리고 약관상 꼭 3개를 측정해야 되든 2개를 측정해야 되든 유리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약관상 꼭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 되는지 결정된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해봐라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약관의 내용을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 더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사에서는 일단 지급을 받았어요. 30%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30% 받은 이후에 그 지급된 내용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다시 재청구를 한 거죠. 다시 재청구를 했고 하나생명보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또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치료병원을 가보든 자문을 가보든가 해야 되겠다. 근데 치료병원 갔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반응이 아주 버라이어티 했거든요. 그래서 치료병원에 대한 소견을 거부하고 차라리 자문을 해라 니네가. 자문을 하되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했었고 우리도 이렇게 장애인단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생명 측의 자문의 의견만 다르다면 그 사람의 그 자문의의 의견만 다르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왜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로 돼야 될 거다. 예. 만약 명확한 근거로 못 대고 단순 추정만 가지고 주장할 것 같으면 자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니네가 추정을 가지고 보험금 확정을 시킨다는 것은 추정된 내용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다른 지금 10명 중에 9명이 30%가 맞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30%가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근거를 정말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문구인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반증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청구를 했고 다시 재청구를 하자 그쪽에서는 조금 시일이 걸렸어요. 약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이 없다 결국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좀 하나도 기분 나빴겠죠. 처음에 저희가 청구했었을 때 자문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빵빵빵 반송을 했잖아요. 반송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예? 이렇게 반송을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겠죠. 다시 들어갔더니 자문을 받자니 부담이 되겠죠. 의사가 다른 의사는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사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의사 이름을 저희가 공개하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명분이 부족하겠죠.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이유로 이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기형장애에 대해서 결국 30%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이 잘 됐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 제가 올린다 그랬잖아요.
올려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컨텐츠 밑에 보시면 역삼각형의 모양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상담 신청과 카페란을 제가 남겨놓는데요. 이쪽 통해 가지고 링크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란으로 연결됩니다. 자, 댓글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안다니까요, 상담 신청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그 자문위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웹툰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본 게 있는데요. 물론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원고만 드렸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장애인 나서 받아왔습니다. 보험금 주세요. 이러면 다 끝날 것 같죠? 근데 이분처럼 반송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자문 동의를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죠. 저희 쪽 자문위와 상담 후 결정할게요. 자문위가 누군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동의 안 하면 반송을 하죠. 이렇게 어이없는 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심사 관행들, 누군지 자문위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걸 기준으로 이게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손해배상 심사 과정의 행태들,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더욱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지참해서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부터 적절하게 압박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압박을 준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안 주면 민원 넣을 거다라고 악성 컨슈머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적절한 근거, 우리 측에서 먼저 근거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심사 진행을 거쳐야지만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포털 검색에서 손해사연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1661-6585 대표번호를 이용해서 전화 주셔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